반갑습니다, 여러분. 정은신입니다. 이제 공모 작품들을 무대 위에서 들으시기 전에 간단하게 작가들을 모시고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가를 모시기 전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출품되었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실제 연주가 되는 8분의 작곡가분들이 다 당선되신 분들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첫 번째 작가분부터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서윤 작곡가님, 네, 무대로 모실게요. 아마 첫 무대를 여시려면 조금 긴장되실 것 같은데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작품 제목이 양극단입니다. 네, 첫 번째 작품부터 우리가 굉장히 좀 세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작품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들어볼까요? 네, 이 작품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요소들이 대비되어서 나타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극단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그런 작품입니다. 네. 네. 서로 다른 대비되는 요소들이 나타난다. 음악에서 컨트라스트를 이루는 것은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시도를 하셨다고 할 때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 양극단을 가지고 어떻게 서로 좀 대결 구도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뭐 대화를 하는, 아니면 그것들이 서로 만나서 새로운 뭔가를 이루어내는, 글쎄요, 저로서는 그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의도가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곡을 처음에 쓸 때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편은 아니고 그냥 떠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한 후에 이제 그 곡을 어떻게 진행을 시켜 나갈까 고민을 더 많이 하는 편인데, 이번 곡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백색 소음이라는 한 가지 요소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주제로 곡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 특징을 생각을 하다 보니 가장 대비되는 요소를 같이 넣으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그것과 가장 대비되는, 말 그대로 백색 소음은 그냥 톤의 그 음의 높낮이가 없는 그런 소음을 보통 이르는데, 이제 그것과 완전히 대비되는 그냥 그 사인파, 그러니까 그 사인 음을 가지고 그냥 완벽한 피치를 가진 것과 결합을 해서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든 곡입니다. 이거. 백색 소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런 소리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와 반대되는 극단에 있는 것은 굉장히 순수한 네. 정확한 피치를 가진 깨끗한 그런 음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먼저 한 가지 요소를 만드셨고 거기에서 반대급부가 네.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모든 작업을 그래야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 지금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유학 중에 계신데 학기 중 아닌가요? 네, 학기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연주회가 있어서 이번 기회로 잠깐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수업 빠지시고 지금 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런 작업들을 늘 하시는지, 아니면은 처음이신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순수한 사운드만 가지고 작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고단할 수도 있고 조금 건조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사실 제가 이번 곡을 쓸 때는 처음 사용해보는 프로그램을 쓰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냥 정말 제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제가 곡을 쓸 수 있을 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만 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하던 작업의 프로세스랑은 조금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것과 비슷한 곡이 나올 거라고는 장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뭐 또 가능성은 뭐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작품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마지막으로 하나 있으시다면요? 저는 이거는 꼭 이 작품이 아니더라도 저는 항상 곡을 쓸 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쓰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청중들까지 제가 고민한 요소를 굳이 같이 복귀하면서 감상을 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작곡가를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신은송 작곡가입니다. 네, 작품 제목이 징이거든요. 작품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짧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곡은 2020년도에 쓴 곡이고요. 징이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맥스 MSP를 통해서 소리 합성 패치를 만들고 다양한 소리를 탐구하는 중에 그런 소리를 재료들로 곡을 만들어 보고자 해서 쓰게 된 곡입니다. 네, 맥스 MSP라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여기 작품 설명해 보니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딜레이를 시킨다든지, 필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사운드를 걸러낸다든지, 아니면은 모듈레이터 변조시킨다든지, 음원을 피치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굉장히 다양한 작업들 시도를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작업 가운데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가 도출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사운드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하시는 작업이라든지 추구해 나가는 방향은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를 모으는 걸 먼저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소리에 대한 질감의 대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음악적으로 작업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대조라는 개념이 사운드를 다룰 때 중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상을 조금씩 계속 해 나가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우리가 보통 컴퓨터 음악을 하지 않고 기악 음악을 할 때도 사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또 대립되는 요소를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큰 스트럭처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좀 보편화되어 있는 음악의 구성입니다. 사실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구성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듣는 청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음악을 듣는 우리가 소위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런 작품을 들을 때 그대로 적용을 시켜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따라서 들어도? 네.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라가시면 작품에 대해서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소리의 공간에 대한 이동이나 협파적인 것과 불협파적인 것의 대조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곡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걸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에 소리가 공간 이동하는 것, 협파적인 것, 불협파적인 것. 예, 알겠습니다. 흥미로운 곡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모실게요. 세 번째 작곡가 모시겠습니다. 신보경 작곡가님. 작품 제목이 매스킹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빼고는 다 이거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것과 연관이 있는 작품이 맞지요? 네. 간단하게 작품 소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끄고 내려가셨습니다. 제가 다시 켜드릴게요. 네. 네, 이 곡은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 전의 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텍스트들이나 쉽게 듣지 못했던 그런 음향 현상들을 일상에서 좀 많이 접하게 되면서 그런 어떤 소리들을 제가 조금 취합을 해서 코로나 시대를 의미하는 곡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마스크를 끼지 않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 작곡가님께서는 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도 이미 벌써 차이가 좀 느껴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마스크를 끼게 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음향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담기게 되는 내용들, 사람들이 논하게 되는 그런 테마들 이런 것까지도 같이 작업에 담으셨다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 마스크를 써서 생기는 어떤 소리의 변화나 저희가 일상적인 생활들을 이제 대면 생활에서 할 때 말고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줌이나 그런 어떤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통신 매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일어나는 주파수 변화 같은 것들까지 이제 신경을 써서 작곡하게 된 곡입니다. 지금 이 작품으로 코로나19 예술로 기록 선정이 되셨거든요. 이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모 사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선이 되셨고 그 지원 사업에 당선되신 것이 작품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실제로? 네, 일단 작품을 잘 만들어야겠다는 어떤 동기부여도 되고 그리고 네, 좋은 작품을 계속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이게 계속 영구적으로 자료로 보존된다는 데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혹시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께서는 귀담아 들으셨다가 우리 젊은 청년 작가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하는 현상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좀 구체적인 소리들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제 추측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것에 관심이 특별히 있으신가요? 특별히 관심이 있는 건 아닌데 이번에 이 곡을 쓸 때는 그 코로나라는 주제가 딱 있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청각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새로운 텍스트들이랑 음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게 그냥 구체적인 소리를 재료로 해서 작업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현상들에 관심을 가지는 흥미로운 작품들 많이 만들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작곡가 이동혁 작곡가를 모시겠습니다. 작품 제목이 Gives입니다. 네, 자리해 주시고요. 혹시 마이크 꺼져 있다면? 네. 제가 작품 설명을 한번 봤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컴퓨터에 굉장히 익숙하고 또 디지털 신세사이저를 가지고 노는 것에도 익숙한 것 같은데 작품에는 실제 옛날 애널로그 믹서를 가지고 그것도 2개씩이나 가지고 오셔서 작업을 시작하셨다고 적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게 되셨죠? 계기가 있으신가요? 물론 이제 아날로그 방식의 신디사이저 중에서 모듈러 방식의 그런 신디사이저들을 많이 쓰긴 하는데 그런 것들 말고도 이제 제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요즘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기기들이나 또 어떤 그런 새로운 가능성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아서 제가 어느 날 그것들을 이제 찾아보고 있던 와중에 어떤 한 연주 팀이 믹서 가지고만 연주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믹서 자체 내에서 어떤 피드백을 발생시켜서 그거를 소리 재료로 또 이제 송출을 시켜서 연주를 하는 건데 그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믹서 자체 내에서의 아웃풋과 인풋을 동일한 믹서에서 계속 돌고 돌게 해서 그것들의 개인 값을 높이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전압들의 값이 올라가면서 그 안에서 발생되는 피드백으로 소리가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2대의 믹서라고 한 이유는 하나의 믹서로만 하게 되면은 사실 이 그 볼륨의 양을 개인의 양을 조절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인풋과 아웃풋의 믹서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은 그 인풋 아웃풋에 들어가는 그 모든 케이블들의 그 접합들이 다 소리의 어떤 변수들로 작용할 수 있어서 2대를 쓰면 그만큼 더 선택지가 늘어나서 그리고 소리 조절하기도 용이하고 해서 그렇게 2대를 썼습니다. 만약에 이런 작업을 라이브로 무대 위에서 보게 될 때는 좀 진행하시는 분들이 심리적인 부담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오늘은 이미 다 만들어진 작품만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신디사이저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다든지 이런 소리도 나올 것이고 이 사운드들을 가지고 그러면 구성을 하실 때는 좀 어떤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좀 가지고 놀아봤어요. 가지고 놀아보면서 그 안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소리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시간을 두고 그것들을 좀 보고 추출해서 나열을 해보면서 내가 이 소리들을 그리고 또 내가 곡을 하나를 쓴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하나를 배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과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단위와 구조로 연결되면서 그런 것들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작곡가분들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니 굉장히 좀 감각적이고 직관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오늘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혹시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제 곡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흥미롭게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로 모실게요.
다섯 번째 작곡가분 모시겠습니다. 허혁진 작곡가님. Generative and Sound Design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 역시 무대에서 이제 다 만들어진 상태로 여러분들께서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프로그램이 등장해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에이블톤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셨나요? 여기서 제너레이티브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에이블턴에서 샘플들을 랜덤으로 재생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랜덤으로 발생한 소리를 통해서 곡을 쓰게 됐습니다. 샘플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가져온 그런 사운드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재되어 있는 사운드를 말씀하시나요? 샘플은 그 에이블턴이라는 프로그램 내에 있는 신디사이저를 제가 사용해서 제가 그 소리를 안에? 만들고 나서 그 샘플들을 이제 다시 랜덤으로 재생시키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곡가가 지정을 해주지 않아도 이미 프로그램 안에 내재해 있는 알고리즘이 이것을 랜덤으로 재생을 시켜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영상도 같이 보시게 되는 그런 작품인데 먼저 사운드가 있었나요? 아니면은 영상이 먼저 있었나요? 순서가 소리를 먼저 이제 다 곡을 완성하고 오디오를? 나서 이제 그 소리에 영상이 반응할 수 있게끔 제작해서 그 랜덤으로 만들어진 오디오 사운드를 결국은 영상을 만드는 촉매제로 활용을 하셨다. 그러면 혹시 영상이 나중에 다시 오디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작업 과정도 있나요? 이 작품에? 이 작품에서는 그냥 소리에 영상이 반응하도록 혹시 다음에는 그게 가능하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같이 서로 반응할 수 있는 작품이 있다면은 물론 라이브로 들으면 또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혹시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시고 싶으신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에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허혁진 작곡가님 리허설할 때 잠시 만나 뵀거든요. 뒤에서 이제 작품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작품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이건 그냥 해본 거예요. 그냥 습작입니다. 그냥 이 프로그램으로 하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기하음악보다도 컴퓨터 음악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계속 바뀌고 프로그램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사실 대부분의 작곡가들이 습작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작품이 나오기도 하고 아마 가장 많은 습작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습작들이 대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분야가 또 컴퓨터 음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작곡가님 김수진 작곡가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목이 좀 복잡합니다. 프리퀀시도 있고 프리퀀시가 맞죠? 처음에는. 그 다음은 하이라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프리퀀시는 네, 주파수를 말하는 게 주파수. 맞고요. 하이라키 하이라키는? 같은 경우는 이제 위계질서라는 뜻이고, 이 곡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2019년도에 처음 쓰기 시작해서 올해 초쯤에 이제 마무리를 지었던 곡인데요. 마틴 루터 킹의 연설 중에서 이제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문을 소재로 가지고 작곡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스피치 분석을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부터 몇 가지를 설정을 해서 이제 그거에 맞게 쓴 거고 그래서 하이라키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음소의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다 주파수 분석을 해서 이제 곡을 쓰게 된 건데 그래서 프리퀀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요 제목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컬라이더에 나오는 약간 그거를 조금 변형을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나눈 제가 어디에 나오는요? 슈퍼컬라이더라고 네, 그 슈퍼컬라이더. 언어에 나오는 약간 그거를 약간 빌려가지고 그런 문법 형식으로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제가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곡이 구성적인 것도 저는 그 이제 마틴 루터 킹 연설문을 조금 토대로 구성을 다 짜서 이거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미리 좀 설계를 해놓은 상태에서 요거 곡을 작업을 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보시면 될것 사전에 같습니다. 설계를 하시고 네. 그럼 설계도대로 잘 진행이 되신 것 같습니까? 일단 최대한 큰 틀은 그 설계에 맞게를 했고요. 이제 그 안에서 조금씩 이제 그래도 조금 곡다운 면모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씩 이제 수정을 했던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바라볼 때 언어에서 출발을 하셨고 그런데 정작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하나의 작은 단위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셨고 그것들을 나누고 또 때로는 결합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또 재미있는 음향 현상들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곡 작업을 하셨다. 저는 이렇게 이해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어에서 출발해서 작가가 그것을 음악으로 재해석해서 음악 작품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것을 듣고 나서 최초의 작가가 출발했던 그 언어적인 현상 혹은 그 내용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잘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작품이 청중분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냥 제 의도를 직접적으로 저는 전달을 하기보다는 그냥 들으시고 각자가 다 느끼는 대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황재웅 작곡가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이 황재웅 작곡가님의 원 Circle이라는 작품은요. 오늘 공모 작품 중에서는 유일하게 무대 위에 기타가 등장하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어쿠스틱 악기가 등장하는 음악이라는 말씀인데요.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작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원이라는 곡은 제가 이제 어떠한 그림을 보다가 확대시켰을 때 그 픽셀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멀리서 봤을 때는 이제 하나의 원처럼 보이지만 이제 깊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픽셀과 픽셀 사이도 거리가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이제 그것들을 나누고 더 나누다 보면은 이제 그 근본적인 게 뭘까 하다가 이제 그걸 또 저희 뭔가 이런 저희들의 삶에 비유해서 이제 저 또한 잘게 쪼개지면은 분명히 어떠한 본질적인 게 있을 텐데 그것들이 분명히 또 다른 데서 왔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저 뭐 원자로 저기 이제 원자가 되는데 그것들이 섞여서 새로운 물체가 되거나 또 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뭐 저로서 저일 수도 있지만 뭐 상대방일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자연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모두가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뭔가 결론 내려서 서로 이제 약간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곡을 쓰게 됐습니다. 네. 원래 이 과학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화학이나 물리학? 네, 제가 그쪽 좀 관심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맞습니다. 작곡가들은 관심사도 참 다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쪼개는 작업을 또 그렇게들 많이 하시네요. 쪼개고 합치고 하는 이런 좀 수학적인 작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점이라는 것이 제가 이 음악을 들어보니 이 서클을 들어보니 기타가 이렇게 줄을 뚱길 때 사실 그것이 하나의 점처럼 이렇게 와닿기도 했거든요. 또 이 점들이 음들이 많이 모이면은 하나의 어떤 그룹이 되기도 하고 마치 하나의 은하수처럼 그러다가 또 얘들이 흩어지기도 하고 저에게는 좀 이렇게 음악적인 작업들로 이 텍스트가 많이 와닿았습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까요? 네, 의도하신 겁니까? 그래서 뭐 점이 모이면은 뭐 선이 될 수도 있고 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여기는 이제 악기의 소리하고 어떤 이 컴퓨터 음향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곡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또 같이 흩어졌다가 만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물 건너 오셨습니다. UK에서 오신 샘 블랜드 씨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8번째 작곡가님. Welcome. 반갑습니다. It's very nice having you here. 김가빈 선생님께서 통역에 잠시 도와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So the piece is based on a collection of tapes that I discovered from my grandfather, who used to record sections of the radio and conversations from the house. And the piece is looking to explore my interpretation of this tape material and how I can relate this material to present day happenings and social and political things. 제 음악은 할아버지가 녹화를 해둔 테이프, 옛날 테이프인데 이것의 콜렉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프 음악에는 테이프 레코딩 된 것에는 대화와 라디오 이런 소리들이 들어가 있고 제 해석이 들어간 음악과 이것이 오늘날에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음악을 썼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레코딩으로 작품이 된 건데요. 결국은 옛날 소재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한다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소 좀 노스탈지아 같은 그러니까 향수를 자아내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할아버지의 음성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Did you intend to bring past materials and work on So for using these materials from the past that were actually recorded back in the 1980s in South Wales, the particular piece that's playing today is part of a trio of 3 pieces, all that explore different parts of my research into the tapes. This particular piece is looking at the consumption of meat and fish, which is all based from a conversation that is recorded on these cassette tapes from which I think was about 1984. And I kind of wanted to explore how this conversation from the past continues into the present through my own interpretation of the material. 이 테이프 레코드는 녹음된 레코드는 1984년에 그 육류와 생선의 소비량에 대해서 가족들의 대화를 담은 그런 녹음이고요. 이것이 3가지 컬렉션 음악 중에 2번째 곡이고 이런 대화가 과거에서부터 지금에도 할 수 있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을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과거에 했던 얘기를 우리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데 작곡가는 그것을 음악으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집에 이런 테이프 많으신가요? How many tape do you have at home? How many tape do you have at home? So in total, it was 2 cassette tapes that I discovered that contain these conversations, and the one piece I'm playing today probably only uses about 2 minutes of the material. However, through excavating the sounds both from the dialogue and the sound of the tape and the room that the tape is in, I hope to explore the sound in a meaningful way.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가지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 곡에서는 주로 대화에서 추출을 했고 소리를 다른 좀 망가진 테이프에서도 소리를 추출했습니다. 제가 오전에 잠시 인터뷰를 할 때 테이프를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이걸 가지고 쓸 수 있는 곡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100곡, 1000곡 쓸 수, hundreds of thousands of pieces you can produce it.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프 하나밖에 없다. 근데 2분밖에 내가 이번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한계를 가지고도 정말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With minutes, you wrote just 1 piece today, right? And the rest of them you can use it. Oh yes, so yeah, this is This is the middle piece of 3 pieces that you can listen online. But yeah, this is the middle piece about the fish and meat industry. 이 방금 테이프를 통해서 만든 음악이 3가지 중에 2번째 곡이고 오늘 연주할 곡은 그리고 온라인에서 들어보실 수 있고 오늘의 곡은 Fish and
Frisian meat 마켓에 대한 그런 곡입니다. The last.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현재의 작업을 하는데 사실 이것들이 참 공교롭게도 우리가 현재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보여주는 그런 일종의 창이라고 할까요? 윈도우 같다고 할까요? 작가로서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음악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본인의 주요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테마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Do you bring personal things to your music? Yeah, I think what's interesting when you're working with material so personal is how you explore it in a way that is meaningful but also an accurate representation. I want to bring a sense of nostalgia both through the sound of the voice but also the sound of the tape, and I hope that even if you may not be able to understand the voice, the sound of the environment makes you sort of think of past memories and the past. 저는 어쨌든 개인적인 이런 생각이나 요소들을 곡에 담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테이프 속에서 대화 속의 목소리나 테이프를 통해서 좀 향수를 느낄 수 있고 그런 환경들을 소리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음악에 담았습니다. 더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Do you have anything else? No, thank you. It's been really fantastic to listen to everyone's pieces. Thank you. 감사합니다. 작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coming and thank you for your music. 가빈 씨 감사합니다. 8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콘서트를 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가 인터뷰를 하는 동안도 다 담아내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시면서 진짜 이분이 의도하셨던 게 또 무언가 또 자유롭게 느껴보시기도 하시고 그런 좋은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